예, 3월 13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오포로입니다. 보통 제가 한 3시 전후로 방송을 찍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길이었는데 아침 떴다가 좀 밀리면서 지수는 살짝 약밥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근래 들어서 미국장과 함께 전체 흐름을 쫓아가면서 나름 지수를 잘 체싱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매매들이 사실 되게 조급해요. 근래 들어서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꾸준히 드렸지만 이것저것 볼 게 좀 많죠. 지수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준을 잘 잡혀가고 있는데 이 매매들이 좀 많이 급한 모습, 요것 때문에 좀 마음이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투신 관리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자, 약한 미장은 물가 걱정을 좀 들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를 돌리기엔 좀 약합니다. 어제 종목이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급등을 해도 여전히 나스닥이 좀 약해요. 17,000 초반에서 슬슬 다음 주까지 바닥 잡아가는 흐름 좀 볼 거고요. 다음 주 FMC 있죠. 자, 우리나라는 한국 반도체, 그다음 외국인 딴 수급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 밴드 내에서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테마가 지금 딱 주도주로 치고 나지 못해요. 뭐 신고가 난다 해서 제가 다 좋게 말씀 못 드리는 것처럼 매매들이 좀 많이 급합니다. 오늘 제목 일부러 그래 좀 적었는데, 사학개미 분들이나 또 동학개미 내에서 그런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투자에 좀 반영을 해볼게요. 자, 종목장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오늘 괜찮았던 로봇들은 좀 빠졌죠. 추멸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온디바이스와 함께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주도 섹터인 바이오들 지금 조금 등락이 좀 있는데 학회 일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금리도 괜찮고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되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RTO 좀 많이 올랐죠.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은 급할 거 없어요. 이제 오늘 약간 여유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수가 안정감이 충분히 생기고 있고, 자, 미국도 이제 바닥을 슬슬 다져가고 있고, 자, 국장과 미장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면서 종목장 매매하는 관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장인 17,000포인트 초반 이런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나 정책들 봤을 때 확 바뀌진 않습니다. 이제 시장이 알고 있잖아요. 되게 빠른다는 게 옛날 2023년 SVB 때도 그랬지만 돈도 확확 빠르고 매매도 확확 빠르고 반응되는 시장의 흐름도 되게 빨라요. 그런 감안하면서 다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한번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정시로 확 폭락해 두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살짝 살면서 지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17,000 초반 중반에서 초반 정도에서 다음 주까지는 등락 있을 거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표로 보는 종목들 다 보고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어제 10년물 금리 조금 국채 반응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 끝났어요. 자, 트럼프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말로 정책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를 불사한다 이러다가 어제 그제 보면 또 경기 침체는 안 보여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트럼프 테슬라 차를 샀다 하더라고. 주식 산 게 아니고. 그런 면 하면서 증시 하락을 왔다 갔다 떨어지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라 재건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제 정시는 아주 크게는 지금 기대는 안 해요. 자, 어제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괜찮았던 부분이 그 물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보다 약하게 났어요. 보통은 2.1, 코어는 2.8이 나왔는데 어쨌든 3%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또 알아보면 여전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심리나 물가 흐름이 좀 있습니다.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트럼프 정책이 일부러 누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 채권의 발행, 그다음 6월 동안에 국채 발행이 많이 쏠려 있고, 거기서 저가 발행하기 위해서 금리를 누른다는 정책 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제 어도비 실적은 별로 포워드 가이드에서 약하게 나왔어요.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PPR 같은 거 보면 되죠. 자, 차트를 나스닥도 보여드리고 S&P도 한 10% 빠졌거든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설명드렸던 경기, 그 다음에 정책, AI 성장에 대한 모멘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는 흐름이 등당은 되겠지만 트럼프 정책 완화가 쉽지 않다, 계속 관세하고 왔다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트럼프 말고 파월이 금리나 모두 바뀌게 되면 제가 한번 흐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 페드 와치도 보면서 6월달 금리 인하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5월달보다는 6월달에 금리 인하 해주겠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을 막 내리라고 막 조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누름으로써 파월이 그걸 신경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책입니다. 1기 때보다 많이 엇갈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그 FOMC 3월때 FOMC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99% 금리 동결이에요. 금리 동결이고 제가 볼 땐 파월은 여전히 경기가 괜찮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시 미국 증시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금리나 기대하는 모드니까. 다음 주 이렇게 보세요. 자, 살필 이슈를 1번, 2번, 3번, 4번 말씀을 다 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 더 플러시켰습니다. 유가. 국제적인 유가를 통해서 물가 흐름을 계속 조절하고 있잖아요.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유가 추이도 같이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상반기.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강한 국장에서 미국이 밑에서 약하더라도 받쳐가면 우리나라 지수 지지와 종목 장세에서 어디로 돈이 가고 어디로 주도주 되는 그 흐름을 계속 찾으려고 보고 있어요. 자, 보류시 많더라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나스닥. 자, 비미국은 어제인가 그저께도 ECB가 금리를 계속 내렸다. 그다음 어제는 또 캐나다가 또 금리나 또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때문에 약간 멈춰져 있는데 이 경기 부양하고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 봅니다. 이걸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여전히. 자, 일본 어제 약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정도 보면 되고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BOJ 우에다 총리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주에 BOJ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에요. 뭐 당장 걱정할 건 아니니까 일본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경기는 서서히 좋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중학게임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미국 안 된다. 우리나라가 또 워낙 빠르고 급하고 잘하다 보니까 지금 중학게임이나 중학펀드, 중국펀드를 엄청 돈이 확 수천억씩 몰리고 있어요. 근데 양유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오히려 홍콩 증시는 약간 등락 중에 있어요. 종목을 다 봐도 조금 추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추세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딥식 그 위에 AI 가성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 잘하는 부분인데 알리바바랑 붙어서 지금 마누스라고 보셨나 모르겠지만 며칠 적어놨지만 이쪽 AI가 지금 정례에서 나오는 지표가 대박이에요. 물론 오픈소스는 아닌데 이들은 보면서 계속 중국에 대한 AI가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레거시에 대한 사이클을 좋게 만드는 흐름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제가 투신관리, 매매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지수는 오늘 만기일이었잖아요. 떴다가 쭉 밀리면서 그냥 연봉이었어요. 오른 게 없어요. 약법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가장 기준 잡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괜찮았고 뜨니까 막 따라 들어가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신고가 붙고 단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꾸준하게 제가 변동성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학개미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제 한번 보면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사학개미를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약간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듯이 주식 투자한다. 미국 주식이 원래 사실 FM이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중장기로 꾸준하게 들고 가는 FM이었는데 제가 1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미국은 평균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좀 줄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덕택에. 그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버블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민주식이랑 게 처음 생긴 겁니다. 단타치고 수백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는 이 사람 말처럼 한국 주식화 돼서 단기 테마 붙고 고래버리 쓰고 뭐 3배짜리 들어가고 결국은 대부분 나쁜 결말로 맺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어떤 서학개미 현상을 그냥 지표로 보는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약간 가두리다 보고 미국이 어떻다 뭐 우리나라 정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시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빨리 벌어야 돼. 불경기야. 돈은 나올 데가 없어. 막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도 뭐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 곧 재개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되게 사람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고 들고 있어도 되는 거를 빨리빨리 익절해요. 조금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또 바로바로 손절해버려요. 매매를 엄청나게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포트는 항상 제가 여유를 갖고 빅수급 체이싱하기 때문에 그때에서 막 단타 치더라도 제가 보는 추세상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확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 큰 흐름 좀 같이 봐주시고 오늘 그런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빅수급 체이싱으로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자, 2,500 초중반, 그 다음에 코스닥 720포인트에서 바뀐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종목이 사실 아직까지 주도주다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그냥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거는 한국 반도체는 상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얘기 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쿼드롭 위칭데이인데 어제 얘기 드렸지만 옵션은 단기로 뭐 같이 팔았어요. 다 먹고 다 팔고, 그 다음 선물은 롤오버 시키면서 약간 가두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도 고만고만했습니다. 자, 혹시 연기금을 걱정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8.8조나 샀어요, 코스피를. 근데 어제 그제 팔았거든. 얘들이 바뀌는 거 아니야 했지만 오늘 다시 매수 들어왔습니다. 괜찮으니까 잘 넘어가고요. 자, 제가 스와케미가 암만 미국이 빠지더라도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미 미국의 구조적인 흐름을 장기로 보기 때문에 물론 올해 내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예탁금은 계속 50조 초반 중반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또 치고받고 하는 게 보여요. 네, 계속 단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는 잘 발라볼 겁니다. 환율은 아직 좀 툴렁거리고 있어요. 자, 바이오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민용 애널리스트 자료입니다. 3월 달부터 금리나 모드가 좀 되고 미국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3월 달에 ELCC에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알테워전도 얘기 나오고 우리 그 필수픽도 나올 텐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 AACR 이게 진짜 큰 거예요. 4월 달에. 이게 미국 암호화폐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또 ES에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다 있잖아요. 뭐 이름이 좀 아소코도 있고 이게 사실은 상반기 때 제가 주도주로 봤던 이슈에 대한 흐름입니다. 성장에 대한 수급도 다 괜찮고 빅수급들은 다 기다리고 흐름들이 좋아요. 이런 학교 일정을 보면서 바이오로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어제 뭐 2, 3% 떨어지고 오늘도 4% 올라가잖아요. 뭐 그전에 특허든 뭐든 아니 왔다 갔다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기다리고 나올 것들이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이거다 저거다 계속 수급적으로 장난치는 것들이 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면으로 알테오젠 괜찮게 봐주시고요. 그때 뭐 37만원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사란 얘기는 안 드리지만 기준으로 비만주 필수픽도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신규분들은 사도 되는 파토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장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들 단타가 더 심해요. 들고 있어도 되는데 팔아요. 조금만 있으면 버텨야 되는데 또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심하고 특히나 제가 조선방산을 조금 경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단타 변동성을 저는 지향합니다. 물론 거기서 단타를 먹을 수 있어. 하루 차월이 들어가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거 사고 팔고 1, 2% 뛰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포트나 우리 채널은 그런 스탠스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큰 흐름상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로봇테마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아침에 출렁거렸다가 제가 이제 원기호 클로버 다 끝났어요.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일절 다 했고 20, 30%, 30, 40%도 모으면 계실 거예요. 다 끝났고 거기에서 새 로봇주를 tas어요. 1차 매수하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이거 좀 잘못 찍었는데 상승했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빠졌을 때 오늘 또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는 추매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2차 매수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되는 날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때 메타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구글도 로봇이 계속 나오면서 제미나이 2.0 있잖아요. 그걸 탑재해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걸 공개를 했어요. 로봇 관련 모멘텀 계속 사람 삽니다. 다음 주 GTC도 그렇고요. 자, 신규 종목 보는 온디바이스 이것도 사실 아침에 8% 훅 뛰었어. 내가 말했던 가격을 넘어서 단기 위에 또 한번 걸쳤는데 또 개인들이 막 팔고 단타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났다가 지금 보합까지 밀리고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추세는 변한 거 없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뒤에서 말씀 추가로 더 드릴게요. 여전히 강하고 안정적인 수급 홀딩하자. 자, 기준이 삼성 반도체, 우리나 한국 반도체는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그랬고 중국 관련 얘기 나왔고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하죠. 어쨌든 상방되는 흐름에서 낸드나 D램 부분도 가격이 올라간다. 키옥시아, 샌디스까지 주식을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트럼프에서 막 그때 칩스법 얘기했지만 오히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 반도체는 잘해줘야 돼. 한국은 주요한 협력국이고 AI가 꼭 필요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도 그 내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죠. 미국 AI는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자기 나라 지금 인텔 막 키우고 있던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필수니까 이제 긍정적 보시면서 수급상 잘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안정적 삼성전자.
자, 사이드는 제가 중국, 홍콩이 지수가 지금 양이 끝난 이후 약간 등락했다 그랬는데 여전히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나량 해제하면서 큰 흐름 따라가시면 되고, 자, 게임 대장주는 여전히 조용하게 강하죠. 3% 올라가면서 3월 들어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얘기 드렸던 그 빅단타, 방산, 조선, 하나, 삼총사, 제가 항공우주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카인데, 이게 물론 신고가도 나고 막 단타가 많지만 여전히 저는 그저께 말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단타를 치는 분은 괜찮아요. 제가 단타 타겟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고 팔고 매일 뭐 치고 받고 하는 데는 딱 좋아. 근데 이거를 내일까지 넘어가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다는 단타 쳐도 흐름들은 우리가 빅파워 스윙하기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2015년도도 얘들 5배 올랐거든요. 그때 카이 엄청 올랐을 텐데 그때 매출이나 지금 영업이익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고점이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기준으로 뭐 참고로 보시겠지만 요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오늘 또 현대로템이 밸류가 괜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던데, 현대로템은 가다가 한 번씩 확 빠져요. 그게 매매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잘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 지금 빨라진 시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레버리지를 사랑한다. 미장이 급락했지만 트럼프 정책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스마트게임이 비판도 받고 있고 국내 단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랬던 저랬던 항상 그랬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등락하고 남들 매매가 급해져도 우리 투자는 저는 이것저것 다 바르고 우리 큰 기준 빅수급 스윙을 크게 먹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자, 윤통 헌재 선고 이후에는 그 정시가 불확실성 제거라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딴 나라처럼 추경 편성을 할 거예요.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표를 쓴다는 얘기죠. 상법 개정되면 정말 좋지만 일단 이제는 반반 정도 보고 있어요. 자, 멤버십 가입한 분들 JJ님, 승란님 정말 감사드리고, 자, 여유있게 남들 흔들든 말든 우리 빅수급 모아갈 수 있는 종목 파트 2 말씀을 드리겠습니다.